봤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이제 보상금 공탁입니다. 이 공탁이라는 게 이제 원래 여러분들이 그 사채 시장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막 사채업자 쫓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채업자가 그 돈을 갚으려고 해도 이자를 막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게 하려고 계속 도망댕겨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 공탁을 해가지고서리 채무에 변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채무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 보상금에 관련돼서도 피수용자가 돈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공탁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자가 채무의 변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공탁이란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사정으로 채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관할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보상금을 지급에 가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상금 공탁. 그래서 보상금 미지구로 인한 재결의 실효를 방지하고 사전 보상의 원칙을 관찰하고 공탁을 통해 채무의 소멸과 함께 공익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한다. 즉 담보물과제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해서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변제 공탁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판례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집행공탁이라는 견해도 있고. 그러면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 그렇죠? 그러면은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전액을 조건 없이 수령의 개시일까지 제공했는데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 또는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가 없겠습니다. 조건을 붙여 제공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해도 공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판례도 마찬가지 이제 전제 민법 제 487조 변제 공탁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미등기고 토지대장 등으로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죠. 등기부상 주소에 표시가 없는 경우, 등기부의 일부인 공동명의 명부가 멸실된 경우라든지 피수용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의 범위 상속지분을 모르는 경우죠. 외국에 있는 경우나 또는 이제 우리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지분 등기로 막 돼 있는 기획부동산 해가지고 막 지분 등기로 돼 있는 경우는 막 돌아가셨어요. 막 이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 상속자를 알 수가 없고만 막 복잡해가지고 몇백 개 지분 등기가 돼 있는 게 있죠. 자, 이런 경우는 모르겠다. 공탁, 그쵸? 요건에 원래 해당돼야 되긴 합니다만은. 그다음에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을 받을 줄 알 수 없을 때 뭐 미수복지 뭐 이런 거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자의 알 수 없는 때에서 뭐 이런 내용들, 그쵸?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불복이 있는 때 사업시행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증감의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죠. 불복이 있는 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복하는 경우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해서 보상금이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구체적인 현실의 사례에서는 일반 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담보물권자 물상대행사에 의한 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그쵸? 우리 이혼소송 같은 거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배우자 재산에 대해서, 그쵸?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게 많이 하죠. 이런 거하고 사실 연관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이제 보상금이 수령이죠. 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받으면 되고요. 근데 이제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가 수용자의 의지에 대해 정한 보상금에 불복이 있는 때는 수령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전에서는 그걸 해가지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먹튀라 그러죠. 먹고 튀면 어떻게 합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수령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주어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하는데 토지보상법에서는 뭐예요? 토지 소유자지 공탁소에다가 공탁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채권도 가능하고요. 그
그 다음에 수령권자는 뭐 당연히 승계받는 권리를 승계받은 자 인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공탁, 즉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공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효과가 발생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대법원 판례는 공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은 효과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조건부 공탁, 일부 공탁 무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조건부 공탁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조건부 공탁에 관련된 판례죠. 정당한 공탁의 효과, 채무 변제를 하고 공용수용이 발생한다. 그쵸? 미공탁, 재결 효력은 상실한다. 그쵸? 그 다음에 승복한 격을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 없이 보상금을 낼름 수령해버리면 이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쵸? 뭐 그런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이유보에 관련돼서는 행정소송 관련돼서 일정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묵시적인 이유 유보, 판례 보면 2006도 1546의 판결에 보면은 원고로서는 이제 이미 상당 금액의 소송 비용을 제출한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이 기재한 최초 청구 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이의제결의 징역분을 처리한 것이로서 이 사건 수용보상에 관한 다툼을 일체 종결하는 의사는 아니라는 점은 피고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이와 같은 소송 진행 과정과 시가감정의 비용 지출 등을 통하여 이의제결의 징역보상금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확정될 정당한 수용보상금의 일부로 수용한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 유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소송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내가 감정 비용도 제출하고 뭐 이런 것도 이거 뭐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당히 이게 내가 이유보했다는 내용을 묵시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이유보를 했다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유보 없는 공탁 수령 결국은 승복한 결과를 초래한다. 뭐 그런 내용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재결의 실효 간단히 봤는데 42조에서 피수용자의 그 권리 보호를 위해서 토지보상법 제42조에서 재결의 실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나중에 그 사업시행자의 대행 대집행 청구권에 대한 어떻게 돼요? 하나의 형평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언제 재결이 실효되냐?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 공탁하지 아니하는 경우죠. 사업시행자 수용 또는 상회할까지 실까지 보상금을 지급 공탁하지 아니하면 재결이 실효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결 이후 사용 수용 개시 이전에 사업이 취소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우리가 이제 화해 같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인의 재량에 의한 임의적 절차죠.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후 토지수용인회가 공고하여 재결이 있기 전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가 서로 양보함으로써 재결에 의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 우리가 소송 같은 거 하면 화해 조정 이렇게 많이 되죠.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판결로 되는 것보다 판사분들이 어떻게 돼요? 화해 조정 뭐 이런 걸로 해야지 그 뭐 가점이 있대요. 그래서 화해 조정 막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우리 화해 조서 작성하면 수용 절차 종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화해 공고라든지 화해 조서의 작성에 관련돼서는 토지보상법 제33조에서 정하고 있고, 특히 화해 조서 작성은 33조 2항에서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인은 화해 조서를 작성하여 화해에 참여한 위원, 사업시행자, 토지소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재결의 실효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여기서 뭐 함께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마찬가지 이것도 화해 조서도 결국 수용의 효과 발생하고 뭐 보상금 지급 공탁하지 않으면 이것도 마찬가지 재결의 실효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종전토지정법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 화해 조서에 관련돼서 명시로 확정력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내용들은 사라졌고요. 그래서 화해 조서에 관련된 그런 내용은 여전히 내용이 합의가 성립되면은 그쵸? 화해 조서 우리 협의 성립 확의와 같은 효력이 발생된다. 마찬가지 이것도 권리구제 쟁송으로 한다 그러면
결국 그 향후에 행정 심판으로서 이의 신청과 그 다음에 행정 소송 이렇게 제기를 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하고요. 우리가 이제 14주차 이렇게까지 저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5주차에 이제 기말고사를 이렇게 보기로 했는데 하여튼 그 대면으로 하면 좋고요. 만약에 대면이 안 된다 그러면 이메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 그 거의 뭐 저걸로 비대면으로다가 이제 수업을 해서 너무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데도 잘 양해해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코로나 사태 각별히 건강을 유의하시고 이번 학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말고사 관련된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